좋아요, 구독. 작가님, 저희가 드디어 10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너무 역사적인 순간이고 네. 저희 대기실에 있다가 앵커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계속해서 아침부터 창을 보고 있었는데 이 뭔가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서 변화의 조짐을 봤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선물 거래소에서 이미 CME에서는 10만 달러를 넘은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물 기준으로 이제 넘어야 되는데 결국은 시간의 문제다라는 부분들이었고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그 시점이 12월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19일에 금리 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에서 너무 많이 심하게 갑자기 급등하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미국의 특정한 어떤 주체들이 너무 많은 물량들을 갑자기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커뮤니티에도 계속 많이 나왔었고 저도 시황에서 뭔가 변화의 조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 보고는 뭔가 이런 징조들이 나올 때는 뭔가 이런 움직임들이 먼저 선행하는구나 이것들을 알게 됐고 또 하나는 뭔가 이 때가 되면 결국은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깨달으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자산이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작가님, 오늘따라 굉장히 이제 표정이 좋으시고 컨디션이 좋아 보이십니다. 사실 선물 시장에서 먼저 그 반응이 나왔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다라고 하면 미국 내에 있는 어떤 특정 집단들에게서도 그런 시그널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도 10만을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가장 저희가 사실 준비된 내용이 있지만 실시간적인 속보를 또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작가님 생각하실 때 이제 10만이라는 고지를 넘었다면 앞으로 어디까지의 상승까지 시장에선 내다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격 발견 기능이 이제 좀 사라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역사적으로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불확실성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10만 달러를 넘었다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너무 큰 의미가 있고 만약에 시장에서 이런 환희들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10만 달러를 지켜내면서 반등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12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크 셀러 같은 경우는 18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18만 달러까지 가면은 그때 패닉 셀링이 나올 수 있다. 즉 거기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역시나 개인의 견해들인 것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11만 3천 달러, 12만 5천 달러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단계적으로 가는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의견을 말씀드려 보면은 어쨌든 10만 달러가 돌파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환희가 이제 굉장히 더 차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들이 오는 대신에 중앙화 거래소의 공급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에 어떤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적인 공급들이 많이 쇼크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중단기적으로도 가격의 상승이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또 다양한 온체인 분석을 했지만 그렇게 또 장기 보유자, 대량 보유자들의 매도는 보이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어찌 보면 시그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온체인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작가님. 네, 앞으로 온체인 지표가 더 중요해질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온체인 지표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확인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온체인 지표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지표들도 맹신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이 비트코인이 유동적인 자산이고 결국은 매수와 매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이 비트코인 자체가 스스로 뭔가 매출이나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온체인상에서 어떤 거래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봤을 때 정황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갑자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아주 좀 비현실적으로 갑자기 높아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뭔가 작정하고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그렇게 작정하고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핵심적인 주체들은 뭔가 그 변화들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 그 흐름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체인 지표가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뭔가 들어맞지는 않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가장 유효하게
사용할 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온체인 지표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데이터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라서 무게감이 계속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시나리오가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요. 우리가 사실은 비트코인 쪽에서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넘어갔다라는 그런 분석이 최근에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 랠리다. 실제로 몇몇 알트코인들은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쪽으로의 갑자기 10만 달러 돌파는 우리가 예상했던 패턴들이 깨지는 거지 않을까요, 작가님? 예상했던 패턴이 그대로 들어맞는 거다. 그대로 그렇게 볼 수 들어맞는 있습니다.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왜 갑자기 멈춰서 계속 멈췄을까? 있었을까? 네. 그 사이에 알트코인이 왜 계속 펌핑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비슷하다기보다는 동일한 패턴이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이 먼저 대세 상승장으로 쫙 먼저 올라가고 나면은 알트코인들이 그 사이에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가 25에서 30, 아무리 많이 가도 3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자꾸 비트코인만 가는 거야 라는 불만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 멈추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올라가서 어제는 90까지 터치했습니다. 맞아요. 거의 가장 과열된 구간대. 즉 지난 3월에도 85까지밖에 못 갔는데 90까지 갔다는 것은 그 얘기는 알트코인도 이미 랠리의 정점을 한번 찍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은 이제 비트코인이 갈 때가 됐구나.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키 맞추기를 했던 겁니다. 비트코인이 너무 갔다 보니까 알트코인도 이 비트코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올라가 줘야지 같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산업의 흐름들을 같이 끌어갈 수 있는데 그동안에 비트코인만 너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알트코인이 도태돼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는 다시 비트코인이 출발할 때가 됐구나라고 해서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이 결국은 갈 때가 되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잠시 주춤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고 결국은 키 맞추기가 끝나면 다시 비트코인이 가는 거고 또 그리고 비트코인이 좀 가다 보면은 다시 알트코인이 또 랠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비트코인이 랠리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알트코인을 매집하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랠리가 일정 부분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엔 또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가게 될 거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내년 1월과 그리고 뭐 5월 정도까지 6월까지도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 그 랠리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을 지키시면서 이후에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내가 조금 더 수익적인 것들 노려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을 향하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전에도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하고 알트코인이 키 맞추기를 하고 또 비트코인이 재상승하고 그다음 알트코인 랠리가 왔었던 패턴들이 있었던 건가요? 작가님? 맞습니다. 12월 달에 딱 그런 패턴이었는데 네. 사실 지금 흐름들은 지난 2020년 그러니까 딱 4년 전 대선 이후 패턴과는 패턴 자체는 흐름은 거의 비슷한데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알트코인 시즌이 오는 시기들이 너무 빨랐습니다. 가령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들이 지난 이제 2020년 12월 보시면은 12월 달에 이 정도까지 상승하고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일정 부분만 알트코인이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비트코인 장세가 이어졌다는 건데 지금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 정도 무너졌다는 거는 과거 대세 상승장 대비로는 알트코인 시즌이 훨씬 더 월등하게 일단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사이클 패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세 상승장의 정점이 좀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로 봤을 때 그 흐름들을 대입을 하면은 그래도 내년 상반기 정도는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시장에서는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시장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들어맞는 패턴도 있고 좀 깨진 패턴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지금 시장은 너무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맞고 트레이더들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단기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진짜 너무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즌일수록 너무 막 사고 팔기를 반복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우량한 코인들 위주로 해서 좀 매집 전략을 계속해서 좀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뭔가 관망하는 관점들을 가져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본격적인 매도 움직임들은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가져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만 달러 터치에 관한 이야기들 작가님과 정말 바삐 한번 나눠봤고요. 앞으로의 전략들도 잡아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 코인 뉴스룸과 함께 팔로우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